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담백일까요? 아니면 할핀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대중문학의 가장 큰 미스테리인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위험 요소들까지 전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 유력 매체의 보도 덕분에 사토시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뜨겁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이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에 왜 그토록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뉴욕타임즈 보도의 한계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가 암호학자 아담 백이 사토시일 확률이 무려 95%라고 확신에 차서 보도했는데요. 글쎄요. 조금만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증거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빈약합니다. 문장 사이에 더블 스페이스를 쓴다거나 영국식 철자를 사용한 걸 결정적 단서로 꼽았는데 사실 이건 당시 미국과 유럽 학계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인 습관이었거든요. 게다가 핵심 증거라는 해시캐시 인용 역시 그 당시 암호학계에서는 누구나 다 쓰던 기술이었습니다. 이걸 사토시만의 고유한 암호학적 지문이라고 우기기엔 무리가 있죠. 게다가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섣부른 추측성 보도를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반박 불가능한 증거도 없이 살아있는 특정 인물을 당신이 사토시지 하고 지목해버리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자칫하면 그 사람을 납치나 강도의 타겟으로 만들거나 감당도 못할 막대한 세금 폭탄 같은 악몽으로 몰아넣어서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진짜 유력한 후보인 할피니에 대해 알아보죠. 아담백이 아니라면 진짜 단단하고 기술적인 증거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당시 활동하던 쟁쟁한 암호학자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비교해보면 유독 할피니의 업적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직계 조상으로서 확연히 눈에 띕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 바로 할피니가 개발한 RPOW, 즉 재사용 작업 증명 기술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간 기술이냐면요. 여기에 중앙화 서버 문제만 해결하고 채굴 난이도 조절 기능만 딱 얹으면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구조랑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사토시의 가장 선명한 기술적 지문이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셈이죠. 여기에 진짜 소름 돋는 지리적 우연까지 더해집니다. 할피니가 살던 집에서 불과 2블럭 떨어진 곳에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가진 실존 인물이 살았거든요. 동네에서 조깅하다가 우연히 본 그 이름을 가명으로 썼을 확률?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게다가 사토시로부터 역사적인 첫 비트코인 거래를 수신한 사람도 할핀이고요. 지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구축하는 데 일조한 비트코인의 미래를 훗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0만 개의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대체 사토시의 정체가 지금 여러분의 투자에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110만 개 때문입니다. 사토시가 초창기에 채굴해놓고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이 막대한 디지털 보물상자는 사실 시장 전체를 언제든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트코인 홀더분들이라면 여기서 P2PK라는 초기 방식의 취약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최신 보안이 짱짱하게 적용된 요즘 지갑들과는 다르게 초창기 비트코인은 공개 키가 밖으로 훤히 노출되는 아주 낡은 아키텍처를 썼어요. 한마디로 이 어마어마한 휴면 물량이 미래의 새로운 해킹 기술 앞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기술적 도약, 즉 진짜 위협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만약 양자 컴퓨팅 기술이 고도화돼서 이 오래된 암호를 뚫어버린다면요. 적대적인 국가나 해커들이 저 11만 개의 코인을 싹 다 탈취해서 시장에 패닉셀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말 그대로 붕괴되는 거죠. 네 번째, 이 거대한 위협과 맞물린 미국 주도의 하드포크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의 위협 때문에 현재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지정학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금융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가 나서서 양자 취약점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다음 대대적인 하드포크를 실행해서 사토시 물량이나 불법 해킹 자금 같은 350만 개의 문제성 코인을 장부에서 아예 불태워 삭제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화된 깨끗하고 안전한 새 체인만을 나스닥 같은 전통 제도권 플랫폼에 안착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이런 거대한 체스 게임이 여러분의 비트코인 가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가 주도하는 하드포크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날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역대급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토시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공포와 양자 해킹을 하는 시장 최대의 불확실성이 한 방에 깔끔하게 제거되거든요. 게다가 수백만 개의 잠자는 코인이 한꺼번에 소각되는 극단적인 공급 충격이 오기 때문에 가격은 극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은 미국의 강력한 제도적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 하드포크 시나리오 그 너머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자본이 노리는 진짜 다음 타겟은 바로 실물 자산, 즉 RW를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겁니다. 미 국채나 고가 부동산 같은 현실의 가치를 온체인으로 올리는 이 작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산을 토큰화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체 뭐가 좋을까요? 아주 혁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접근조차 어려웠던 전 세계의 우량 채권이나 심지어 수십억짜리 강남의 프리미엄 아파트 같은 자산들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소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히 코인 투기판이 아니라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에 좁혀지지 않는 부의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줄 강력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첫 번째 미스터리로 돌아와 볼까요? 사토시는 스스로를 꽁꽁 숨긴 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실종이야말로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훌륭한 기능이었습니다. 중심인물이 없었기에 그 누구도 국가로부터 협박당하거나 타락할 수 없었고 단 하나의 실패점도 없는 유일하고 완벽한 탈중앙화 자산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창시자가 남긴 그 막대한 부의 지갑이 결국 하드포크로 불태워져 영원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정점에 서기 위해 치러야 할 필수적이고도 마지막 단계의 희생은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기술적, 지정학적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와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새롭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